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해수의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기상학, 날씨, 대기 파트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해수, 해양학 파트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은, 자, 우리 교과서에 이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화학적 성질로는 이제 염분이라든가, 뭐 용존 기체, 뭐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수의 물리적 성질로는 뭐 수온, 밀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해수의 화학적 성질부터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에 첫 번째로 염분입니다. 염분. 해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냐, 여기 보시면 Cl, 뭐죠? 염소, 그죠? 염소. SO4, 황산.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Ca, 칼슘, K, 칼륨 등과 같이 다양한 물질들이 이온의 상태로 녹아 있어요. 우리 이제 그것을 염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류. 그럼 염분은 뭐냐? 그러니까 이 바닷물 속에 염류가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농도예요. 농도. 자, 그런데 바닷물 속에 염류들이 녹아있는 농도는 퍼센테이지로 낼 정도로 양이 많지 않아.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여러분들 PSU라고 읽으시면 돼요. 35 PSU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냐면 해수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분이란 뭐냐? 바닷물 1kg에 염류 몇 g이 녹아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35PSU 란 뭡니까? 35PSU란 뭘까요? 바닷물 1kg에 염류 35g이 녹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 염분이 35PSU인 바닷물 1kg을 채취해서 이렇게 뭐 열을 가해가지고 끓여요. 그래서 물을 다 증발시켜. 그럼 염류가 몇 그램 남아요? 35g 남는다 이거죠. 염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 35PSU는 뭐냐면 우리 전 세계 바다 있죠? 전 세계 바다에 평균 염분을 이제 따져봤더니 35PSU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이거야.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아, 그러면 바다마다 염분이 다른가 보네? 맞습니다. 달라요. 바다마다, 뭐 해역마다, 지역마다 염분이 다양합니다. 염분이 다양해요. 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평균해 봤더니 한 35PSU더라. 그런 뜻이죠. 자, 이 염류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뭐 Cl, SO4, 뭐 Na, Mg, Ca, K 등등 이 염류 중에서 Cl, 염화이온 또는 이제 염소라고 하죠. 염화이온과 Na, 나트륨 이온이 제일 양이 많아요. 85%를 차지합니다. 그래프 보시면, 자, 그죠? 전 세계 이제 바다 1kg 중에 염류가 35g 녹아 있는데 그 중에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몇 퍼센트 차지한다? 8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하면 뭐야? 소금물 떠올리는 거예요. 왜?
NaCl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짠맛이 나는 거야. 짠맛이 나는 거야.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NaCl의 양이 약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염분의 개념이고요.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19세기에 디트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해낸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 염류는 해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35pS유고, 어떤 데는 33pS유고, 어떤 데는 36pS유고, 이런 식으로 염류는 다양하게 나타나. 그런데, 염분은 다양하게 나타나. 그런데 그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들의 비율. 그죠? 자,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그 해수에 녹아있는 이 염류들의 비율,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 항상 일정하다. 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염분은 어떤 지역은 35pSU, 어떤 지역은 33pSU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들의 비율, 이 비율들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뭐냐면,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염분 분포예요. 색깔을 보시면, 이제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요. 수치가 높을수록 염분이 높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37.3psu고요. 여기 파란색을 보면 여기는 36psu. 그리고 여기 보라색을 띠는 이 지역은 34psu. 여기 분홍색을 띠는 지역은 32psu.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염분은 해역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해역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하게 나타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파란색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증발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뭐의 영향을 받겠어?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표층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염분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발량이 많아. 물이 증발을 많이 해.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증발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요. 강수량, 비가 많이 와. 비 속에는 염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그냥 물만 있거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층 염분은, 자, 여기 밑에 쳐져 있네, 그죠? 표층 염분은 그림 아래에, 자, 위도에 따른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적도 해역 가볼게요. 적도 해역. 자, 적도 해역. 자, 여기 위도 0도 부분 이게 적도죠, 적도 해역. 적도 해역은, 자, 증발량이 어때? 증발량이 적어요. 선생님, 적도인데 왜 증발량이 적죠? 이상하죠? 적도면 뜨거우니까 증발량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구름이 많이 끼거든요. 적도는 뜨거우니까 이제 그 물이 증발을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구름이 많이 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흐려. 그래서, 자, 이 구름 때문에 증발량이 좀 적어요. 반면에, 강수량은 많아. 비가 많이 와요.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적도는 보세요. 증발량이 적은데 강수량이 많아. 그러니까 염분이 어떨까요? 적도는 염분이 낮아요. 보세요. 여기 적도야. 여기 34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 이런 데. 보라색 띄는데. 이런 데가 다 적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도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그 적도는 저압대죠. 상승 기류가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압대. 저압대.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한 위도 30도 부근 되는데, 위도 30도 부근 되는 데는요, 여기는 뭐냐면 고압대라 그래요. 고압대. 여기는 하강 기류가 강한 지역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를 떠올리시냐면, 우리 대기대순환 앞에서 배웠었어. 대기대순환. 뭐, 편석풍, 무역풍, 그런 부분 할 때, 그죠? 뭐,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위도 30도 부근은 중위도 지역이고, 고압대예요, 고압대.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고압대야. 고압대니까, 보세요. 고압대니까, 자, 강수량이 어떨까? 적어요. 비가 안 와. 고기압이니까, 하강 기류니까 비가 잘 안 와요. 대신 여기는 그래도 저위도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아요. 강수량은 적은데 증발량이 많아. 이러면 어떨까요, 염분이? 그쵸.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대인 위도 30도 부근의 해역은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이거죠. 염분이 높다. 바로 이 지역 보시면, 여기 중압대, 37.3, 35.5, 뭐 적혀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이게, 고압대. 위도 30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를 표층 염분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또 보시면 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보라색 그래프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에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고 이 녹색 그래프는 이게 염분이야. 표층 염분이야. 보세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표층 염분은 어때요?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이 크다. 이건 무슨 뜻이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염분이 높아야죠. 이해가시죠? 자, 반면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작아요. 여기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염분이 낮아야죠.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는 표층 염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양극지방은 좀 달라져요. 여기는 이제 왜냐면 뭐 극지방의 빙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증발량 강수량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염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극지방은 맞질 않아. 그러니까 극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과 표층 염분은 어떻다?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표층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또 이제 뭐에 영향을 받느냐? 표층 염분은요, 일단 하천수라고 하는 건 육지의 물이에요. 육지의 물. 육지의 물에는 염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지의 물에는 염류가 없죠. 염류가 없으니까 이제 물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다음에 빙하의 해빙과 결빙. 자, 바닷물이 얼 때는 결빙이 일어날 때는요. 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결빙이 일어날 때는 동그라미하고 결빙이 일어날 때는 쫙 빼서 결빙이 일어날 때는 염분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 해빙이 일어날 때는 쫙 빼서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결빙이 일어날 때는 염분이 높아진다. 해빙이 일어날 때는 염분이 낮아진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바닷물이 얼 때는, 결빙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염류들은 얼지 않고요. 물만 얼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둥둥 떠있는 이 빙하들은요, 거의 다 물만 얼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짠맛이 잘 안 나요.
이건 결빙 현상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 뭐, 오렌지 주스나 뭐 콜라나 이런 음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냉동실에다 이렇게 얼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액체 상태로 마실 때보다 훨씬 싱겁습니다. 왜냐면 결빙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염료들은 그 녹아있던 성분들은 쓱 빠져나가고 순수한 물 성분만 얼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빙이 일어나면 염료들은 바다에 그대로 남고 물만 얼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의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해빙이야. 빙하가 녹으면, 자, 빙하는 순수한 물 성분들만 얼어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 빙하가 녹아. 그러면 바다에 이제 염료는 그대로 있고 물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염분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의 결빙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빙하의 해빙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염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녹을 때는요. 하천수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육지의 물이고, 이 육지의 물에는 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역은 염분이 낮아진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육지 근처 있잖아요. 이렇게. 육지 근처에 있는 데는 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주변보다 염분이 좀 낮아요.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육지에 물이 유입되는 지역은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바다도 보면, 육지 근처보다는 이제 먼 외해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염분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염분은 지역마다 달라. 왜? 염분은 강수량, 증발량, 하천수의 유입, 빙하의 해빙, 결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마다 염분은 달라진다. 하지만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염류들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염류들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적도 지역은 자, 위도 용도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작고 강수량이 다시요. 자,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작죠. 증발량이 작고 강수량이 크기 때문에 어때?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요. 위도 30도 지역의 고압대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위도별로 염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수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어. 이게 특이한 지역이에요. 40일까지 올라가죠. 염분이 40일까지 올라가죠. 이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홍해 부분이에요. 홍해. 이제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데 이제 이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 갇혀있기 때문에 물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그죠?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여기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염분에 대해서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에서 염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용존 기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